사장님 혹시 매출 5억 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첫 고비는 넘기셨네요. 이제 장사가 좀 된다. 드디어 자리를 좀 잡았다. 처음에는 분명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매출은 좀 늘었는데 생각보다 남는 돈은 좀 없는 것 같고 세금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건보료는 엄청 올라가고 그리고 각종 신고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사장님들은 매출 5억 정도면 아직 작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요. 세무상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어요.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하나? 개인 사업자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나? 그리고는 여러 고민 끝에 법인 전환을 진행하시는데요. 이 지점에서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업권 감정평가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업권을 숫자로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왜 이것이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기술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요새 사업하기 힘드시죠? 인건비 상승에 여러 규제, 그리고 세금이랑 건보료 등등 부담도 많이 되시고요. 오늘은 초보 사장님들, 아니 어쩌면 초보 사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영업권 감정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관련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법인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개인 사업자로서 사무소도 운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업 초반에는 일단 매출부터 빨리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봐도 단순히 많이 파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원도 늘어나서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요, 국가에 각종 신고해야 할 것도 엄청 늘어나게 되고, 세금도 신경 써야 하고요, 영업도 더 많이 해야겠죠. 사업장 관리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매출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데요. 도소매업 등은 연매출 15억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여기들은 7.5억 원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계열은요 5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납부기한 구조랑 관리 포인트도 좀 더 민감해집니다. 이 제도는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서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국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소득이 커지면 당연하게도 개인 사업자는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소득 증가에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뭐죠?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법인 전환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는요, 세금 이외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별도로 계산이 필요하긴 한데요, 보통은 사업소득이 확대가 되면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요, 세무사님이 옆에서 장부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가공, 경비, 사적 비용,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꿔요. 그리고 소득세율은 최고 거의 절반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건물의 폭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비교 건작하고 고민하다가 법인 전환을 결정하셨다면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물론 내 사업장을 계속 뭔가 바꾸는 거니까 이거 공부하고 알아보다가 보면요,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바로 영업권 감정평가요. 일단 법인 전환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법인이라는 뭔가의 사업체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넘기는 행위, 요거를 법인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용 장비, 재고, 보증금, 부동산 등등 모든 자산을 넘기는 걸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자산만 넘기는 걸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가치는요, 이게 아니죠. 실제 사업의 가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형 자산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거래처, 이미지, 단골, 좋은 입지, 브랜드 신뢰, 운영 노하우, 그리고 평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업 가치에는요.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진 않아서요, 장부에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분명히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는 엄청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무형의 가치를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는 기타 소득 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 번호만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떠한 영업권의 가치를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영업권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같은 업종에 비슷한 시설에 비슷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손님이 엄청 많고 어떤 데는 손님이 별로 없죠. 요거는요, 단순히 유형자산의 차이로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영업을 했을 때 남들보다 돈을 더 번다? 요거는 대표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거를 영업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동종업계 다른 사람보다 같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힘,
책임, 이것도 법인 전환할 때 같이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업권을 왜 같이 넘길까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넘기는 게 좋을까요? 영업권을 양도할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사업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공식적인 숫자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처, 단골, 입지 등등 장부에 잘 안 잡히는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확인을 해서 영업권 양도를 통해서 그 가치를 사업 이전 구조에 다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 인출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장님들은 이걸 제일 좋아하시긴 하는데, 영업권 양도 대가가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 세법상 이 영업권 소득에 대해서 6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상여만으로 돈을 법인에서 가져가는 구조랑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랑 소득 구분에 따라서 이게 기타 소득이 되냐 양도 대가가 되냐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이나 사업 양수도 할 때 설명력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왜 이 금액으로 거래했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해 두면요, 사업 가치를 이전할 때 구조적으로 좀 더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즉 정리하자면 대표의 입장에서는 영업권 양도 대가는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권 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즉 1억 원을 내가 법인에서 가져가도 한 4천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에서 영업권 매매에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적용이 된다면 엄청 저세율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요, 사장님께 지불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아서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법인의 이익을 줄여서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죠. 또한 장기적으로 볼까요? 무형자산 가치를 숫자로 확정해서요, 향후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유리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영업권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 있다, 요거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어찌 보면 곧 개인 사업자인 사장님의 퇴직금이자 법인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요, 적정한 금액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평가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추후에 세무조사할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평가된 영업권은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여서요, 나중에 대출 한도를 올리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 유리한 포인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가하다 보니까요, 실무적으로는 유리한 포인트는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서가 공신력을 갖추려면요, 평가 시점에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이나 입지 같은 정성적 요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할 때는요, 협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감정평가사 협회에서는 영업권 평가는 무조건 심사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3억 원을 넘는 것들만 협회 심사를 받습니다. 아무튼 3억 원을 초과하는데 협회 심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에 추가적으로 영업권 평가는요, 논리도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우리 가게 잘 됩니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실제 초과 수익력이 있는지, 그 수익이 얼마큼 계속 유지가 될지 등등도 자료로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당연하겠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이런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영업권 가치 산출해서요, 여러 군데에서 방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가 당연히 좋아야 세무서, 세무대리인, 의뢰인 등등 모두에게 설명이 잘 되니까요, 당연히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 지분 정리, 사업 양수도처럼 이해관계인이 많은 구조에서는 숫자 하나보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 이게 더 핵심입니다. 다만 영업권을 양도할 때는요, 평가 시점과 절차에 대한 유의사항을 좀 잘 지켜야 설계가 완성이 되는데,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다양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3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평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임의적으로 평가 못해요. 영업권 평가는요, 법인 전환 시점, 사업 개시 시점 또는 평가 시점 등등 여러 특정한 시점에만 가능하니까요,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늘 수 있어요. 영업권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거든요. 얼마큼 증가하고 영업권 평가를 얼마큼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에 따라서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전문가랑 반드시 돌려보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무조건 기타 소득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영업권 양도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보긴 하는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영업권 등등은요, 양도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거래 구조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영업권 이꼴 무조건 기타 소득? 이렇게 단순화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이에 추가적으로 유의점은요, 영업권 평가를 무조건 세금만 보고 접근한다? 요거 좀 비추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세무 전략이긴 한데요, 사업가치 평가하죠. 그래서 사업 실질이 빈약한데 실제로 억지로 영업권만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 리스크가 커져요. 무조건 과욕은 금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귀찮은데 영업권 양도 안 하고 그냥 법인 전환 해버릴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업권 없이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업권은 우리 세법에서도 아예 있는 그런 개념이죠. 첫 번째로는요, 절세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저세율 기타소득 혜택을 포기하고 고세율의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요,
소득 누락 및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영어권이 뻔히 있는데 이거를 평가를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양도한다? 법인에게 사업 양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 추후 과세관청에 적발될 경우에는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이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랑 연 8%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업 가치를 스스로 축소해버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장님 또는 대표님이 수년간 만든 고객 기반 상권 지배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영어권을 빼고 양도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내 사업은 유형자산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세무적인 거 이전에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영어권을 소득세법이 별도의 권리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경제적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업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아서요, 담보를 받거나 투자 유치할 수도 있겠죠. 영어권 감정평가,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고 유의사항이 있는 만큼 설계랑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내 영어권 얼마 나올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저희 회사 연락처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